사실 오늘 작품들이 되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작품들이 너무 다 좋고 도대체 뭘 그렸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를 한 사진을 보고 다 그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다 받아들인 게 달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승님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네. 어떤 그림인지. 네. 느꼈던 거는 무덤이, 무덤이요? 예. 어. 그러니까 무덤, 항상 제가 항상 저는 기억 속에 있는 거를 작품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최대 제 인생에서 제일,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가 20대 대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안 슬펐어요. 어. 그러니까 그 바탕이 지금 샛노랗잖아요. 네. 그게 20대 제가 선택했던 락의 색깔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미쳤었나 봐요, 그때. 다들 슬퍼하는데 저는 되게 안 슬프고 감정이 난 사이콘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전혀 안 슬펐는데 이게 지금까지 그 감정이 계속 와요. 그러니까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그린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저게 20대, 30대, 40대의 그 슬플 애예요. 아. 근데 저는 할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전혀 슬픈 감정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만의 그런 슬픈 역사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가족들만의 그 구성마다 그 슬픈 그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근데 유난히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배경 노란색을 배경 네, 배경 노란색을 네. 한 이유? 그러니까 20대 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레몬 옐로우가 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울 락.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 감정인데도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제 나이 때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굉장히 많이 그 감정이나 이런 거를 그때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미성숙한 그런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근데 저 꽃을 보면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왜 저 꽃을 보면서 무덤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특유의 그 자세가 있어요. 네, 그 네. TV 보시는 그 자세, 응. 뒷모습. 어. 그게 기억이 나서 아, 저 꽃을 보고? 네. 그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 할아버지의 제일 큰 기억은 이제 돌아가신 그 기억이에요. 저는 뒷모습의 장미를 보고 뭔가 잘 다듬어진 고립된 아름다움, 고립된 아름다움? 잘 다듬어진 인위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막 저희 이파리도 없고 꽃잎도 시든 것도 없고 뒷모습을 보고 있지만 모든 게 다 정돈된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인위적인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저 꽃이 지금 딱 아름다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사라질 아름다움, 비쳤다 사라질 아름다움, 막 그래서 이제 은색 같은 거를 써서 사실 저게 이제 아지랭이 같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반짝였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는 이제 투명먹을 써서 약간 좀 그런 인위적인 느낌 제가 받았던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검은색은 저 장미가 아름답고, 근데 외로움도 좀 느껴졌어요. 고립된 인위적인 아름다움.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설명 안 듣고 봤을 때는 그 바위 틈과 틈 사이에 커다란 바위 틈과 틈 사이에 그 빛같이 보여요. 저기에 나가면 나갈 것 같아요. 저기 이렇게 나가면 밖으로 동굴 밖에 풍경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일단 그냥 처음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어둡게 처리를 해놓은 거여가지고 약간 어둡고 칙칙하고 약간 부드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저
검은색처럼 왼쪽에 남색이고 중간에 약간 갈색 같은 거고 오른쪽에 검은색인데 이게 이제 뭐 슬픔, 억울함, 분노 뭐 약간 억울한 분도.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감정? 제가 어두우니까 약간 그래서 어두운 감정을 먼저 표현을 하려고 했고 네, 네. 저게 좀 차가운 느낌을 받았어요. 좀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제 색칠을 부드럽게 안 하고 약간 조금 거칠게 했는데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어둡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색깔을 원래대로 돌린다거나 앞면을 보면은 조금 예쁜 애가. 예쁜 애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 좀 가려진 예쁜 거? 약간 이런 걸 표현하려고 자, 현재의 저 빨간색 비슷한 게 이제 현재의 락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저 연두 색깔이 제가 좋아하는 색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의 락 약간 그런 느낌을 넣었고 가운데 거는 그 가운데 거는 저를 넣었어요. 저를 저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나를 주황 색깔로 잡았었는데 약간 어두워 보이지만 어둡고 툴툴대는 것 같지만 약간 돌려보면은 예쁠 수 있다. 약간 그런 취지에서 가운데 자화상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저를 넣으려고 했어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저 꽃을 보고 자기 모습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 꽃을 보고 들었던 감정이 외면? 왜면? 예. 그래가지고 외면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네. 외면하면은 약간 저는 제가 뽑았던 색 중에서 슬플 애. 제가 애로 뽑았던 색이 저 색깔이었거든. 예. 그래서 외면은 약간 좀 우울한 슬픈 느낌의 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외면할 때는 이렇게 싫어서도 외면할 때도 있지만 너무 좋아서 탈날까 봐 외면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탈날 것 같은 외면은 저 주황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슬픈 뭐예요? 저한테는 즐거운 색깔. 아, 예. 그리고 이제 슬픈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거부하거나 지금 싫어서 외면할 때 색을 이제 그대로 썼고 그래서 이걸 약간 대칭되게 일부러 조금 그렇게 외면을 표현을 했습니다. 매력적이다. 설명 들으니까 매력 있네요. 음. 저 선이랑 도형 직선으로 표현하신 또 의미가 있을까요? 저 꽃이 약간 곡선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약간 막 계속 치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반대적으로 조금 모순되게 그냥 직선을 사용해서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죠. 저는 사진을 보고 일단 연상되는 거를 한 다음에 그거에 약간 사연 같은 걸 상상해서 나온 감정을 좀 그렸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사연? 네, 사진에서 연상되는 걸 했을 때 이 저 사진 작가가 뭐를 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연상된 거는 약간 여성의 젖가슴 같은 거예요. 이게 뽕긋한 젖꼭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엄마가 딱 떠올랐고 그리고 이 좀 더 보니까 이렇게 이게 곡선으로 됐지만 말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느낌? 그래서 숨막힘? 그래서 입이 여기 이렇게 입만 좀 보이지만 젖꼭지인 동시에 입이 물린 그곳에 얼굴이 이렇게 랩으로 쌓여지듯이 꽃잎에 쌓여진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팠구나. 네 빨간색으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염색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좀 얹어줬어요. 그래서 풀로 안 붙인 이유가 혹시 종이가 마르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저 고통이 너무 아파서 이걸로 가릴 순 없지만 다 말랐을 땐 띄어지면 온전히 마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또 작업도 해보고 너무 잘하네. 진짜 너무 존경스럽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예쁘시죠? 네.
티라.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 뭐지? 소중하게 뭔가 해준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보자마자 설명 듣기 전에부터 뭔가 색감이 붉은색이어도 약간 아린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그 아리다는 느낌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저만 모르겠는데 저기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형태적인 거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이 시작되는 줄기 부분에 네. 계속 눈이 가서 그런 선적인 느낌의 표현을 하고 싶었고 제가 캔버스 천에다가 먹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선을 하는데 화선지에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실험들을 하느라고 감정적인 저 꽃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했다기보다는 꽃의 형태를 어떻게 해체하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할까 이거에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것 같아요 또. 이게 그런 구성을 더 신경 쓴 느낌도 있고. 좀 더 확대해서 그 줄기 부분만 완전히 보이게도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지쳐가지고 못했고요. 네. 네. 아, 그리고 기쁨의 색이랑 즐거움의 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저는 그나마 저걸 보면서 들었던 감정이 오히려 좀 긍정적이고 딱 꽃이 피어나는 그 순간에 봉오리가 딱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색감은 일부러 노란색으로 잡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봤을 때 두 개의 감정이 들었는데 하나는 두 개 같기도 하겠어요. 어떤 그 되게 냉정하고 사진이 어떤 감정을 제안을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꽃이 노란 꽃일 수도 있고 분홍색일 수도 있고 막 주변이 약간 살랑살랑하게 막 이렇게 샤방샤방할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이 딱 고정시켜서 좀 저는 그 뭐 어떤 절제 같을 수도 있고 뭐 냉철할 수도 있고 이성적일 수도 있고 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꽃인데도 약간 날렵한 칼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사진 찍는 작가에 의해서 저 사진을 좀 이렇게 성격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사진은 그래서 저는 저걸 가지고 저는 제 식의 꽃을 그냥 사실 실제는 알 수가 없는 꽃이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예, 어떤 가능성은 무한히 어떻게 생각하면 열려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해석하는 식의 꽃을 그리자 싶어가지고 이제 왼쪽 나이프랑 연필심 이렇게 뿌려트려 가지고 연필심에다 물감 이제 발라가지고 이제 칠을 하고 저 꽃밭이 어떤 장면일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실제는 실제 하는 걸 제가 막 그래서 오일 파스텔도 넣고 회색도 넣고 해서 꽃을 그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와서 또 바람이 지나가는 걸 그렸다가 저는 그 모든 마무리 딱 회색처럼 해서 그 컬러가 나오지 않은 그 시간이에요. 이상입니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는 너무 의외였던 게 저는 딱 사진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거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의외였던 게 지금 다들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뭔가 죽음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작업물들도 있고 사실 효승님만 저랑 비슷하게 무덤이라는 소스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왼쪽 그림은 네, 선생님이 한번 맞춰보신다고 하셨었는데 아까 나 그게 너무 특이하다. 저 문어라고 문어였어요?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사람 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옆모습이 이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코예요, 코. 네. 네, 제가 처음으로 목격했던 죽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이제 노인분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사실 슬픔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좀 우울하고 다들 분위기 너무 안 좋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게 잘 뭔지도 몰랐는데 막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들 뭔가 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으니까 죽음은 슬픈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포착한 죽음은 저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좀 머리가 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꼭 죽음이 슬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책에서 봤던 글이었는데 죽음이 우리가 지금 다들 속해 있는 곳이 물질이잖아요. 저희는 다 이게 뭔가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물체인데 죽으면은 이제 물체에서 벗어나서 개념으로 환원될 뿐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죽음은 뭔가 이별 같은 게 아니라 이동이다.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이동성이 있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좀 현실적인 문제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죽을 이제 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그러니까 좀 이제 연로하셔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사실 다들 뭔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뭔가 어떻게 이별할지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원비나 간병 문제 뭐 등등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보다 죽기 직전의 과정이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그 주변의 친인척한테도 더 괴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서 오히려 죽었을 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에서 슬픔이 공존하는 반면에 뭔가 이제 잘 떠나 보내드렸다. 그러니까 계속 아픔으로써 고통받으셨었는데 잘 떠나 보내드렸다. 그런 거에서 오는 뭔가 기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오는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을 약간 좀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쳐진 느낌을 주고 싶어서 오른쪽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렇게 표현했다는 게 저는 약간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근데 너무 병상에 누워 계신 분 옆모습이라는데 정말 그게 소름 끼치게 확 와닿는 네, 그때 또 저는 어렸으니까 사실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밑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아래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보는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특이하고 오른쪽 거는 약간 전체적 색감이 되게 기괴스러우면서도 저는 그러니까 여담인데 이제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림에서 저 할머니가 돌아가시 직전에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하셔서 너 지금 내려와야 될 것 같다. 지금 아니면 할머니를 못 볼 것 같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내려가서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딱 처음 설명 듣기 전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저는 저 사진을 봤을 때 사실은 처음에 꽃인지 선생님 말씀하실 때까지 몰랐고요. 아 진짜? 네, 처음에 몰랐는데 그냥 드는 느낌은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뭔가 이렇게 그런 게 느껴지는데도 뭔가 되게 외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런 외로움을 조금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제 발색표를 보니까 저는 외로운 감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여다봤어요. 아 그래서 또 처음에 가만히 계셨구나. 네, 그래서 봤더니 저한테는 약간 외로움이 평온함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게 불안하고도 좀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평온이 저한테는 보라색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불안이 남색이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뭔가 피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 금색으로 이렇게 아주 작게 뭔가가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해 봤고 그다음에 그 동시에 약간 그 외로운 감정하고 함께 약간 슬픈 느낌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그래서 그런 슬픈 느낌을 좀 같이 표현해 보고 싶어서 오른쪽을 했고 네. 그래서 저한테 슬픈 그 색이 약간 살색? 오렌지 계열의 그런 색상이어서 해봤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아까 왼쪽에서 금색 표현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뭉글뭉글 이렇게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는 게 같이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먹으로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기 노란색으로 똥똥똥똥 찍은 점이 네. 이렇게 보면 보라색이 약간 김같이 보이는 네. 약간 검은색 약간 뭐 도심 같기도 하고 막 약간 이러한 형태적인 면이 보이는데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부여설명 해줄 수 있어요? 그 형태로 약간 감정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 그 불안한 감정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거를 남색,
남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검정 사실 먹은 저한테 약간 분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 감정의 소용돌이 같은 거를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아까 뭔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저한테 약간 뭔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어오르는 느낌, 약간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이지만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그 약간 긍정적이지도 않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그 형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꽃이 처음에 딱 봤을 때 꽃이 이렇게 확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막 밝게 확 피어오르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저는 오른쪽 그림 색감을 보면 얘네들이 약간 꽃의 분자 같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서 저 꽃이 이루어지는 듯한 어떤 그의 어떤 그 기본이 된 어떤 색감과 느낌과 그게 확 느껴져 되게 저 꽃하고 닮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지만 그게 되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뭐를 표현할 때 너무 직관적으로 그냥 뭘 똑같이 그리거나 혹은 뭘 설명적으로 표현하거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의 뭐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인체가 등장하고 뭐 어떤 상황이 등장하고 뭐 이렇게 그리거나 뭐 어떤 거를 똑같이 구현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작업들을 보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근데 저한테는 또 얘기를 또 같이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강할 때까지 되도록이면은 좀 훨씬 더 많이 즐기시고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그냥 좀 던져서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일단 저 그림을 봤을 때 되게 깔끔했던 꽃이었던 것 같은데 유심히 보다 보니까 원래 꽃이라는 게 땅이 없으면은 못 살잖아요. 뭔가 좀 불완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게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그냥 절단되는 그런 모습을 찍어본 건, 그러니까 바람에 그러니까 날아갔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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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딱 순간 같은 거 한번 막 그려봤어. 내용 봤을 때 이렇게 유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 우주.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하게 표현했다 이런 게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그 액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갈수록 색감 너무 잘 쓰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가운데 저거 말씀하신 거. 그냥 부스러기 같은 거라고 생각. 부스러기? 네, 그냥 튕겨져 나온 것 중에 하나. 감정 세계에서 네. 저게 분노색이니까. 저는 저게 꽃이 분해되는 느낌이거든요. 보면 이제 꽃잎과 꼭지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 땅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바람에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의 이해관계가 저는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그냥 언제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보자마자 그냥 한번 저는 그 다른 선생님들 다 색깔 쓰는 거 다 엄청 배우는데 상아님이 항상 색을 대담하게 확 쓰셨잖아요. 면적도 크게 하고. 근데 항상 인상적으로 기억이 막 되는데 그 다음 시간 되면 또 이런 색을 쓴다고 이런 느낌으로 또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보라색
그 가득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뭐 색깔을 못 쓸 것 같은 색을 가득 썼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너무 정말 작게 그동안에 가득 크게 했던 거에 비해서 작으면서도 뭔가 예 저도 너무 막 탐스러우면서 그냥 예 보기가 색깔이 너무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작품들 다 좋았던 것 같은데 다들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촬영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촬영 조금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